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의 영상에 이어서 CAD 고수의 비밀 9번 Ctrl C와 Ctrl V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블록의 이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제 파일은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하나는 copy라는 도면이고 또 하나는 paste라는 도면입니다. 각각의 도면에는 블록이 한 개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블록의 이름은 체어로 둘 다 동일한데 생긴 게 다릅니다. 하나의 도면에서 다른 도면으로 객체를 복사하고는 하죠. Ctrl C, Ctrl V를 사용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곤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블록의 이름, 문자 스타일의 이름, 치수 스타일의 이름, 이 이름이 중요해요. copy라는 도면에서 체어라는 블록을 Ctrl C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넣어 보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다닐 거예요. 블록의 기준점은 요 점이지만 요 형태를 감싸는 가장 작은 사각형을 그려놓고 그 사각형의 왼쪽 아래점이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붙여넣으면 이렇게 보일 텐데 이걸 페이스트라는 도면에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될 거예요. 요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정상인지를 알아야겠죠? 제가 복사한 건 체어라는 블록을 복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준점은 요 형태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왼쪽 아래점, 요 점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블록의 삽입점은 여기지만 진짜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 사용한 기준점은 이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페이스트라는 붙여넣을 도면에는 이미 체어라는 블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복사한 건 체어라는 블록이었는데 붙여넣을 도면에 체어라는 블록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복사한 객체의 데이터를, 즉 요 형태를 사용을 할 것인지 붙여넣을 때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어라는 블록의 형태를 사용할 것인지 요걸 선택해 줄 필요가 있는 건데 오토캐드는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이고 도면에서는 객체의 원본을 항상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의되어 있는 체어라는 블록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붙여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붙여 넣어지는 겁니다. 이때 좌표는 요 점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체어라는 블록의 삽입점이 여기였고 붙여 넣을 때에 사용한 기준점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복사해서 Ctrl C 한 다음에 붙여 넣어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점이 그대로 블록의 기준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체어라는 이름을 가진 블록의 삽입점이 요 점으로 그대로 찍히게 되는 거라서 붙여넣을 때 형상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페이스트라는 도면에 카피에 있는 체어라는 블록을 붙여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알 필요가 있죠. 일단 이게 형태가 바뀌었다는 걸 지금은 간단한 형태를 갖고 테스트를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복잡한 도면을 통째로 붙여넣는다. 그럴 때에는 이런 세세한 부분이 바뀐 건지 확인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명령행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페이스트 클립을 사용을 했는데 중복 정의된 블록이 있다. 그런데 그 블록의 이름은 체어다. 그래서 요게 이미 있으니까 무시됐다고 명령행에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블록이 중복된 이름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제대로 붙여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방법은 두 개입니다. 사실 한 가지예요. 이 도면에도 체어라는 블록이 있고 이 도면에도 체어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름이 같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요 도면에서 체어라는 블록의 이름을 바꿔주거나 요 도면에서 체어라는 블록의 이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어쨌든 블록의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름을 바꿀 때에는 rename, rename, 단축 명령어로는 ren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능은 리본 메뉴의 버튼으로는 없어요. 명령어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능을 실행해보면 이름 바꾸기라는 대화 상자가 나올 텐데 왼쪽에 명명된 객체라 그래서 리스트들이 쭉 나올 거예요. 여기에 표시되는 모든 것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게 도면층, 문자 스타일, 블록, 치수 스타일 요 정도는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치수 스타일은 치수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문자 스타일은 문자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도면층도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바꿔주면 되기는 하는데 이름을 바꾸는 건 요 대화 상자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블록을 선택해보면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있는 모든 블록이 표시가 될 거고요. 체어라는 걸 다른 이름으로 바꿔줄게요. 선택하면 이전 이름에 자동으로 이름이 기입이 될 거예요. 바꾸고 싶은 이름은 아래쪽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체어 카피라고 이름을 정해줄게요. 이렇게 기입한 다음에 바꿀 이름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블록의 이름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록의 이름을 다 바꿨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블록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도면에 있는 형태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삽입된 블록의 이름만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바꿨으니까 붙여 넣을 수 있겠죠? 객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페이스트라는 도면으로 넘어와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으면 이제서야 형태가 그대로 옮겨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도면 간에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원래 원본 도면에 있는 이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건 문자 스타일이나 치수 스타일이나 도면층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도면층을 하나 샘플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빨간색으로 정해 둘게요. 자, 이렇게 빨간색의 샘플이라는 도면층을 만들었고요. 이 도면층으로 선을 하나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피라는 데에서도 도면층을 샘플이란 걸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SAMPLE. 그리고 여기에서는 노란색으로 색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란색의 선을 샘플이라는 도면층으로 그려줄게요. 카피라는 도면에 샘플이라는 노란색의 도면층을 가진 그리고 그 도면층의 색깔을 그대로 사용하는 선을 하나 그렸어요. 이 상태에서 요객체를 컨트롤 C로 복사하고 페이스트라는 데 컨트롤 V로 집어넣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샘플이라는 도면층이 페이스트라는 도면에 이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할 때 객체의 색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도면층이 이미 정의되어 있고 그 도면층의 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문자 스타일이나 치수 스타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페이스트라는 도면에 치수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ISO 25를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라는 이름의 치수 스타일을 만드는데 문자의 높이를 50으로 만들겠습니다. 테스트라는 이름의 치수 스타일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문자만 높이가 50인 거죠. 그리고 테스트라는 스타일로 치수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나머지는 다 ISO의 설정을 따르는데 문자 높이만 50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카피라는 도면으로 넘어와서 여기에서도 치수 스타일을 새로 만드는데 이번에는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테스트로 그대로 똑같이 만들고요. 문자 높이는 10으로 정의를 할게요. 치수의 형태가 다르죠? 앞에서는 ISO 25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치수가 위에 기재되는데 스탠다드에서는 가운데에 이렇게 기재되니까 형태 자체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치수 스타일로 치수를 하나 작성을 할게요. 문자의 높이는 10이고 문자는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됐습니다. 이 친구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페이스트라는 데에 붙여 넣어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집어넣기 전에는 미리 보기가 그럴싸한데 집어넣은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테스트라는 치수 스타일이 페이스트라는 도면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도면으로 객체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넘길 때에는 복사한 객체의 원형과 붙여 넣은 객체의 형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도면의 원본을 중요시 하는데 이름이 이미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지는 거고요. 이름을 바꿀 때에는 리네임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 바꾸기라는 걸 굳이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저 이름 바꾸는 건 생각보다 편할 때가 있어요. 언제 편하냐 하면 여러 개의 이름을 한 번에 바꿀 때 편합니다. 그때 와일드카드라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객체를 요만큼을 선택해서 복사해서 블록으로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요렇게 복사해서 블록으로 또 붙여넣고 또 복사해서 블록으로 붙여넣을게요. 이렇게 여러 번 블록으로 붙여넣었습니다. 그러면 블록이 여러 개 생겨나 있겠죠? $C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있는 블록이 여러 개 생겼어요. 이렇게 이름에 일정 규칙이 있으면 리네임이라는 기능에서 한 번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규칙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앞에 $A$C까지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내용들이 다른 건데 $A$C로 시작하고 뒤에 뭐가 붙어 있든 간에 블록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뒤에 별을 하나 찍어주면 됩니다. 요게 와일드카드인데 이 별이라는 게 랜덤한 문자열을 의미해요. 즉 $A$C 별이라고 입력을 하면 $A$C로 시작을 하는 모든 항목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 $A$C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그냥 별만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A$C라는 내용이 한 번에 쓱 사라지게 되는 거죠. 블록의 이름을 여러 개, 한 번에 바꿀 일은 거의 없기는 한데 여러 개의 항목 이름을 바꿀 때에는 이 이름 바꾸기라는 게 조금 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를 바꿀 때에는 와일드카드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와일드카드의 개략적인 설명은 9-2번 챕터에 간략하게 써놓긴 했어요. 이것도 내용이 만만치 않게 길어서 간단하게 몇 개만 쓰기는 했는데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F1번을 눌러서 도움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말의 키워드 쪽에 와일드카드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면 관련된 내용이 검색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파운드 하나는 숫자를 의미하고 @표시, 요거는 하나의 글자를 의미하고 별표는 임의의 문자 열을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걸 사용하면 여러 개의 이름을 한 번에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도면에서 다른 도면으로 객체를 붙여 넣을 때에 형상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했죠. 오토캐드는 도면을 그리는 툴이고 도면에서는 데이터의 원형을 항상 우선시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데이터를 붙여 넣을 때에 도면에 들어가 있는 원형을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붙여 넣을 때 형태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름이 중복돼 있을 때엔 리네임, 이름 바꾸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붙여 넣을 객체 혹은 데이터의 원형의 이름을 바꿔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인데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